네, 오늘 첫 소식은 먼저 인천 부평구의 한 인도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정말 평온한 시장의 모습인데 저렇게 검은색 차량 하나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이후에 옆에 있던 상인 혹은 물건들이 널브러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보입니다. 다시 장면입니다. 정확히 12시 8분에 저렇게 오늘 정오에 70대 승용차, 70대 남성이 몰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안타까운 사건인데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잠시 멈췄다가 돌연 인도로 돌진한 이 70대 남성 운전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결제한 이후에 잠시 멈춘 듯 싶더니 정말 갑작스럽게 인도로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평화롭게 길을 걷던 시민들은 이런 사고를 예측도 할 수 없는 부지불식간에 당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사고로 30대 여성과 2살 아기가 큰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30대 이 아기의 엄마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 중태에 빠졌다고 하고 2살 딸 아기도 목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고 양상이 갑작스러운 돌진이어서 또 혹시나 급발진을 주장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사실 이제까지 급발진 주장 사고 중에 급발진 인정된 건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페달 오작동인지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 차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운전자가 혹시나 음주 상태라거나 아니면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저 검은색 중형 차량이고 지금 저희가 중간에 화면을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참혹했기 때문에. 앞에 차 앞부분이 거의 찌그러지다시피 했고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를 짐작해 하는데 저 정도 속도에 최진봉 교수님 그 인도를 가고 있던 2살 딸은 지금 목과 다리 부상이고 중상인데 엄마는 지금 심정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저분들은 정말 평안한 일생을 지내고 있었고 저런 일이 벌어질 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 가족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남편은 어쩔 거며 가족들은 저 어린 딸이 저렇게 부상을 당하고 심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가족들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저는 무슨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운전하는 부분에 있어 특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연령대가 고연령대로 갈수록 운전면허 갱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장이나 보상을 통해서라도 운전을 조금 안 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고들이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운전에 약간의 이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안타깝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주차비 결제하고 출구 그냥 나와서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본인이 급발진 주장을 안 한다는데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중상이어서 2사람 다 지금 엄마는 심정지 상태고요. 사실 저기가 오늘 인천 부평구였고 저 인천 부평구와 그리 멀지 않은 지난 주말 그러니까 정확히 지난 주에 있었던 얘기죠. 바로 부천의 한 전통시장 지난주 금요일 제1시장이었습니다. 저렇게 이 전통시장 상인이 트럭 132m를 정확히 급발진을 하면서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 허주연 변호사님 저 운전자도 고령에 가까운 사실이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 고령자 사고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령자가 운전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 다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그럼요. 이동권도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고 젊은 층에서 과속운전, 난폭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날수록 이 신체적인 어떤 기능, 인지 기능이나 반응 속도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2020년에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3만 1,000건 정도 됐는데 예. 지난해에 4만 2천 건으로 무려 36%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고 그리고 연간 6만 건에 해당할 정도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다라는 물론 이제 나이의 어떤 표직 구간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뭐 60세부터냐 70세부터냐 75세부터냐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사고 예.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갱신 주기를 단축해서 3년에 한 번씩 예. 인지기능 검사하고 뭐 갱신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다가 이동권 보장해야 된다는 반발에 부딪혀서 연령만 가지고 제한하지는 않고 고위험군 운전자들 대상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번복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서포트카라고 해서요. 특별한 어떤 장치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들이 장착된 그런 차량에 한해서만 초고령자에게 면허를 발급을 해준다든가 보안 장치를 만약에 달면 나이가 많아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죠. 그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어떤 면허를 발급을 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거리를 제한한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그런 여러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운전면허를 어떤 조건부로 발급하는 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인지기능 검사, 적성 검사가 예. 의학적인 수준에서 운전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적성 검사도 조금 까다롭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 모녀 지금 어떡하려고 지금. 인도로 돌진해서 모녀를 덮친 저 70대 남성 운전자의 오늘 교통사고 관련이었습니다.